앞선 강의에서 살펴봤던 다양한 CPU 스케줄링 알고리즘들은 기본적으로 단일 코어를 갖고 있는 CPU에서의 스케줄링 방법에 해당합니다. 멀티코어 CPU에서는 하나의 CPU 안에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연산 모듈들이 따로 존재하다 보니까 스케줄링 방법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따라서 이번 절에서는 멀티코어 CPU에서의 스케줄링에 대한 몇 가지 고려사항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블록 다이어그램은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는 인텔 CPU 중 쿼드코어, 즉 4개의 코어를 갖고 있는 프로세서의 기본 구조를 계략적으로 나타내 본 것입니다. 즉 하나의 CPU 안에 독립적인 연산 모듈을 4개 가지고 있는 그런 CPU가 되고 있는 것이죠. 듀얼 코어라고 하면 2개의 코어를 갖고 있는 것이고 쿼드 코어 하면 4개, 이런 형태로 생각을 해보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하나의 코어라는 것은 다시 요 위쪽에 나타나는 블록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살펴보면 독립적인 산술 논리연산 장치와 그 연산을 할 때 필요할 레지스터들을 담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를 통한 기본적인 제어 장치들을 갖고 있는 소위 독립된 하나의 CPU 모듈처럼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각각의 코어들은 입출력되어지는 데이터들과 명령어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단계의 캐시 메모리들을 가질 수 있는데, 레벨 1 캐시라고 불리워지는, 즉 1단계 캐시는 다시 인스트럭션 캐시와 데이터 캐시로 나누어져서 명령어들만 캐싱하는 것과 또 데이터들만 캐싱하는 부분으로 나누어 구성을 하게 되어집니다. 에럼 캐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소량이기 때문에 이 좁은 영역을 가지고서 명령어와 데이터가 상충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명령어 인출 사이클과 데이터 인출 사이클에 의해서 캐시 히트율을 높게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겠죠. 그래서 명령어는 명령어끼리, 데이터는 데이터끼리 따로 캐싱하고 있는 그런 구조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L2 캐시라는 레벨 2 캐시는 L1 캐시보다 용량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명령어와 데이터를 따로 구분을 하지는 않고, 다만 각각의 CPU 코어마다 별도의 L2 캐시를 둠으로써 특정 코어를 통해서 입출력되어지는 데이터들을 캐싱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L1 캐시도 각각의 코어마다 따로 유지하고 있어요. 자, 반면에 레벨 3 캐시인 L3 캐시는 이제 현재 CPU에 입출력되어지는 모든 코어에서 처리되어질 수 있는 전체 명령어들과 데이터들을 캐싱하고 있는 각각의 코어가 가지고 있는 캐시보다 상당히 더 큰 용량의 캐시 메모리를 담고 있죠. 물론 필요에 따라서 이 CPU 바깥에 추가적인 캐시 메모리를 둘 수도 있긴 할 것입니다. 이렇게 멀티코어를 갖고 있는 CPU에서 각각의 스레드들이 처리되어지는 작업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의 예는 3개의 프로세스에 의해서 6개의 스레드가 동시에 수행되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다만 현재 쿼드코어 CPU이다 보니까 말 그대로 동시에 처리되어질 수 있는 명령어들은 4개의 명령어밖에 가능하지 않은 것이죠. 따라서 그림에서 보면 이 색깔로 표현한 4개의 스레드만이 각각의 코어에서 병행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을 나타내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프로세스 1 같은 경우에는 단일 스레드로 구성되어졌기 때문에 코어 0에서 온전하게 처리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프로세스 2의 첫 번째 스레드가 코어 1에서 수행되고 있고, 세 번째 프로세스는 3번, 4번 스레드가 각각 코어 2와 3에서 수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상황에서 만약에 CPU 스케줄링에 의해서 어떤 하나의 스레드를 특정 코어에게 할당을 해주게 되어지는데, 만약에 이 스레드가 이전에 한 번도 실행되어지지 않았던 코어로 할당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보면 현재 TCP1이 1번 코어에서 수행되어졌다가 스케줄링 되어져서 2번 스레드를 코어 1이 수행을 했다 가정을 해요. 자, 이후 다시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서 1번 스레드가 수행되어질 시점에 1번 스레드를 1번 코어에다가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0번이나 혹은 다른 코어에다 집어넣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TCP를 통해서 이전에 수행되어졌던 내용 이후를 재개해 나가는 데에는 전혀 문제는 없을 거예요. 다만 각각의 코어별로 할당되어졌던 L1 캐시나 L2 캐시의 내용들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져 버리는 그런 문제점들이 생기게 될 것이에요. 물론 그 내용은 L3 캐시에 있을 테니까 L3 캐시에 있는 내용들을
로딩 해가지고서 접근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현재 이전에 수행했던 이력을 담고 있는 1번 코어를 통해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다소간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단일 코어 시스템에서의 CPU 스케줄링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이전에 어느 코어에서 수행했는지에 대한 이력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컨텍스트 스위칭에 대한 오버헤드가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전에 실행되어진 이력을 갖고 있지 않은 코어에 현재 스레드를 배치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캐시 미스가 발생되어져서 캐시를 새로 채워야 하는 부분들이 오버헤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멀티코어 시스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오버헤드를 좀 줄이고자 소위 CPU 친화성이라는 것을 적용을 해볼 수 있어요. 코어 친화성 혹은 CPU 피닝 혹은 캐시 친화성이라고도 불려지게 되는데 어떤 의미냐면 어떤 특정 스레드가 동일한 코어에서만 실행되어질 수 있도록 제한해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MS 윈도우에 가보면 작업 관리자에서 각 프로세스의 목록을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작업 관리자에서 특정 프로세스에 대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선호도 설정이라는 것을 해볼 수 있다고 한다면 현재 시스템에 장착되어진 프로세스들의 종류 혹은 코어의 종류들을 이렇게 리스팅해서 나타내 볼 수 있어요. 자, 이때 크롬이라는 프로세스를 반드시 나는 1번 코어에서만 수행하도록 하겠다라고 체크해 놓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크롬이라는 프로세스는 항상 1번 코어를 통해서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정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멀티코어를 지원하는 운영체제에서 코어 친화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CPU 코어마다 스레드 큐라는 것을 두고 어떤 하나의 코어에서 실행이 끝난 스레드는 다시 해당 코어의 스레드 큐에 삽입해주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지속적으로 지정된 코어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다만 내가 어떤 특정 프로세스를 0번 코어에서만 수행하도록 제한한다라는 것은 현재 다른 코어가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코어의 사용만을 강제하는 방법이다 보니까 시스템 전체적으로 성능이 반드시 좋아진다라고 볼 수만은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따라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 코어 친화성은 운영체제가 알아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용자 입장에서 시스템 내부적으로 전체 코어가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운영체제보다 잘 알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해 두면 되겠어요. 자, 더불어서 현재 단일 코어 시스템의 CPU 스케줄링 방법을 적용을 하게 되어지면 운영체제 입장에서 각각의 스레드들을 다수의 코어에 무작위로 분배해 주게 되어져서 소위 각 코어별로 부하 불균형이라는 것이 발생되어질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코어에만 스레드들이 몰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앞에 나와 있는 그림에서처럼 각각의 코어에게 할당되어지는 스레드들이 균등하게 배치되어지지 않고 어떤 코어의 스레드 큐에는 스레드들이 몰려 있고 또 다른 어떤 코어의 스레드 큐에는 비어 있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어질 수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각 코어마다 처리할 스레드의 수가 불균형되어지는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부하 균등화 기법이라는 것을 적용을 해볼 수 있는데 부하 균등화 기법은 다시 푸시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것과 풀 마이그레이션이라는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 밀고 땡기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자, 이 방법들은 시스템 내부적으로 각 코어에 대한 스레드 큐를 감시하는 감시 스레드를 하나 두고 그 감시 스레드가 짧거나 빈 큐를 가지고 있는 코어에 대해서 다른 큐의 스레드를 강제로 옮겨다 놓는 처리를 수행을 합니다. 현재 빈 큐를 가지고 있는 코어에다가 다른 큐에 할당되어진 스레드를 강제로 밀어 넣는, 옮겨 넣는 그런 기법을 푸시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고 풀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것은 현재 어떤 특정 코어에 처리할 스레드가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다른 코어의 스레드 큐에서 자신의 큐에게 스레드를 가져오는, 땡겨오는 그런 기법들을 가리키게 되어집니다. 두 방법 모두 다 감시 스레드를 통해서 다른 스레드의 내용을 가져올 것인지 아니면 특정 스레드에다 밀어 넣을 것인지 관점에 대한 차이 정도로만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멀티코어 시스템에서의 스케줄링은 단일 코어 시스템에서의 스케줄링보다는 다소 복잡한 문제들이 동반되어진다 정도 확인을 해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